이번에 마지막 챕터 18장 4단자망. 4단자망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봤을 때 뭐 TV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라디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를 쭉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서 굉장히 많은 4단자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하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안테나 부분을 파트를 잡은 것이 2단자망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하도 단자가 두 개인 2단자망이지만은 그 중간에는 전부 다 4단자망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받으로부터 신호를 갖다가 정폭을 한다든지, 정폭해서 그다음 디모듈레이션을 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어떤 일정한 내가 원하는 성분을 찾아내는 필터의 4단자망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4단자망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부분적으로 어떤 값을 구할 때는 2단자망이 들어갈지 몰라도 어떤 블록의 기능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는 항상 4단자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력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이 4단자망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스템 쪽에서 들여다본 거고, 지금 회로 쪽에서 들여다본 것은 이 4단자망을 어떻게 회로를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단자망하고 단자가 두 개 있는 2단자망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두 개 있는 경우 어떤 소자죠. 회로 소자도 좋고 뭐 어떤 회로도 좋고. 그래서 이 단자가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단자에 흐르는 전류 I와 그 다음에 단자에 걸리는 전하 V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자망에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미지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I와 V. 그런데 4단자망에서는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됩니다. 왜? 이 왼쪽에 있는 단자 두 개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와 걸리는 전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와 전하, 이렇게 미지수가 네 개로 디파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중간에 여기 4단자망. 그 다음에 이렇게 소자가 있을 때 V와 I에 대한 특성식이 하나 나옵니다. 얘는 특성식이 한 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케이스, L이 여기서 전압원이 있는 경우, 전류원이 있는 경우, 또는 태분한 등가회로, 노턴의 등가회로 모두가 다 V와 I에 대한 관계식이 2단자망에서는 꼭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단자망에서도 특성식이 하나가 아니고 여기는 특성식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2단자망인 케이스는 이와 같은 두 개의 2단자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로 한다면 얘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마이너스 I, 여기 걸리는 전압을 V,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V와 I에 대한 관계식.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V와 마이너스 I에 대한 관계식.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갖고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V와 I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2단자망을 두 개 연결시키려 놓고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쭉 왔는 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의 직병렬 관계라든지 또는 태분한 등가 중첩의 원리라든지 노드 방식, 막로 해석법,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2단자망들이 연결됐을 때 특성식하고 기록 전압 법칙, 기록 전류 법칙을 갖고 문제를 풀어왔어요. 근데 4단자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단자망이 있으면은 왼쪽에 어떤 회로가 첨가가 돼야 될 거고, 오른쪽에도 회로가 첨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완성된 회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두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두고 얘가 흐르는 전압을 V2라고 둔다면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한 개,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한 개, 미지수는 4개. 따라서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방정식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4단자망이 만들어지는 특성식입니다. 그래서 4단자망에서는 특성식 2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회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는 거 회로 이론 중에서 4단자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OPM프, 연산정폭기입니다. 연산정폭기를 4단자망으로 풀었는데 그때 특성식 2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뭡니까? 입력 전압 V는 제로고 입력이 흘러들어가는 전류도 제로라는 그 2개의 특성식이 있어요. 그래서 4단자망에서는 특성식 2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단자망의 특성식이 1개가 있는데 이 1개의 표현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V는 GI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I는 YV 이렇게 2개의 표현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요 안에는 독립전원이 없는 케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렇고 독립전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상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독립전원이 붙어 있으면 태분한 등가회로가 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단자망에서는 특성식 1개가 있는데 그것의 표현법이 2가지가 있다면 특성식 2개가 있다면 여기서의 표현법은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표현법이 6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V를 뭐라 그러냐면은 종속 변수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I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I 얼마에 대해서 V 값이 결정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단자망에서는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 중에 누구를 독립 변수로 만들 건지가 2가지밖에 없다고. I를 독립 변수로 만드는 경우와 V를 독립 변수로 만드는 경우 2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그렇지가 못하죠. I1과 I2, V1과 V2를 갖고 누구를 갖다가 독립 변수로 하고 누구를 종속 변수로 하냐면은 식이 2개 되려 그러면은 특성식 2개가 되려 그러면은 독립 변수가 2개가 되고 4개 미지수가 4개 중에 4개가 있는데 여기가 독립 변수가 2개가 되고 종속 변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4개의 변수가 되는데 이 독립 변수 2개를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6가지가 나온다고. 왜? 4 컨비네이션 2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를 갖다가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지는데 뭐냐면은 점에 V1과 I1과 I2를 갖다가 독립 변수로 잡고 종속 변수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V1과 V2 이렇게 잡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V1, V2를 갖다가 독립 변수로 하고 I1, I2를 갖다가 종속 변수로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그재그로 그래서 I1 V2 그 다음에 V1, V2 아니지 V1, I1 V2, I2 그 다음에 V2, I2 V1, I1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라고 얘를 종속변수 얘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